안녕하세요. 이경원의 보청기 연구소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보청기의 선택, 어떤 형태의 보청기가 대화음 인지에 좋을까입니다. 오늘 영상은 전문가를 위해 제작하였지만 난청인 또는 그 가족분들이 시청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보청기를 선택할 때 가격과 미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난청인의 청력 상태와 어음인지 능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청기의 음질, 다양한 환경에서의 어음인지 능력은 증폭기가 중요하겠지만 보청기의 형태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크기가 가장 작은 형태로 웨이도 내에 삽입하는 고막형과 최근에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초소형의 웨이도 내 수화기, RIC 보청기에 대해서 각각의 형태에 따른 음질 및 어음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막형 보청기와 RIC 보청기에서 같은 증폭기를 사용했다면 기능 및 성능 면에서 두 형태의 보청기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증폭기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보청기의 형태에 따라 착용 방법과 소리의 전달 경로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보청기의 음질 및 어음 인지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형태의 보청기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마이크로폰과 수화기의 위치 그리고 환기구의 직경입니다. 보청기의 형태 그리고 소리의 전달 방식에 따른 특징과 장단점은 2021년 한국청각언어 재활학회의 오디올로지 앤 스피치 리서치에 게재하였던 논문을 참고하시면 더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한국청각언어 재활학회에서 맨 위에 파란색 제목을 검색한 뒤 논문의 뒷부분에 나오는 부록 1에서 3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이경원의 보청기 연구소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소리의 전달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귓바퀴 뒤에 거는 형태인 초소형 RIC 보청기입니다. 첫째, 귓바퀴 부근에 착용한 보청기의 마이크로폰으로 들어온 어음과 잡음 신호는 보청기 내의 마이크로폰, 증폭기 그리고 웨이도 내의 수화기를 통해 고막으로 전달됩니다. 이때 어음 신호는 청력 손실의 종류, 정도 및 형태에 알맞게 증폭되며 잡음의 강도는 적절하게 줄어듭니다. 둘째, 웨이도 입구로 직접 들어온 어음과 잡음은 수화기에 붙어있는 이어돔의 환기구를 통해서 고막으로 전달됩니다. 이때 어음과 잡음은 모두 큰 직경의 환기구로 인해 별다른 음향 저항 없이 고막으로 전달되는데 전달된 잡음은 어음의 청취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막 부근에 전달된 성대의 진동은 직경이 큰 환기구를 통해 원활하게 외부로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의 울림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고막형 보청기입니다. 첫째, 웨이도 내에 착용한 보청기로 들어온 어음과 잡음 신호는 RIC 보청기와 마찬가지로 마이크로폰, 증폭기 그리고 수화기를 통해 고막으로 전달됩니다. 이때 어음은 청력 손실의 종류, 정도 및 형태에 따라 알맞게 증폭되며 잡음의 강도는 적절하게 줄어듭니다. 둘째, 보청기 몸체에 설치한 환기구로 들어온 어음과 잡음은 환기구를 통해서 고막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나 고막형 보청기는 환기구의 직경이 1.2mm 이하여서 음향 저항이 크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잡음이 고막으로 전달되는 양이 적어서 RIC 보청기만큼 어음의 청취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고막 부근에 전달된 성대의 진동은 1.2mm 이하의 환기구를 통해 외부로 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목소리가 울려서 들릴 수 있습니다. 고막 보청기 착용 시 목소리의 울림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청기의 형태와 소리의 전달 경로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RIC 보청기입니다. RIC 보청기의 마이크로폰은 귓바퀴 뒤에 착용한 보청기 몸체에 위치하기 때문에 귓바퀴, 귀의 오목한 부분인 갑괴 등의 공명 효과를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음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웨이도 내에 삽입한 수화기에서 이호동 환기구의 직경은 본인의 목소리가 울려서 들리는 폐쇄 효과와 관련이 있는데, 직경이 클수록 웨이도 내에서 발생한 성대의 진동을 보청기 외부로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어서 보청기의 음질이 자연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삐하는 음향 피드백이 발생하거나 자음 등 고주파 대역의 정보를 증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외부의 잡음이 고막 부근으로 쉽게 전달되어 잡음 하에서 어음의 인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수화기를 정확한 위치에 삽입하기가 어려워서 삽입 깊이에 따라 보청기의 음량 및 음질이 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막형 보청기입니다. 고막형 보청기의 마이크로폰은 웨이도의 입구 부근에 위치하기 때문에 귓바퀴, 갑괴 등의 공명 효과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서 자연스러운 음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화기가 보청기 몸체 내에 있어서 보청기 착용 시 항상 같은 위치에 삽입되기 때문에 음질 및 음량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청기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직경이 큰 환기구의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달된 성대의 진동을 외부로 배출하기가 어려워서 본인의 목소리가 울려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청기의 수화기 부분을 고막 부근 깊숙이 그리고 웨이도와 밀착되게 삽입하면 성대에서 전달된 진동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어서 좋은 음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환기구는 음향 피드백 제어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아도 음향 피드백의 발생 확률을 낮출 수 있어서 음질 및 어음 인지도가 좋아지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잡음의 전달을 어렵게 하여 잡음하에서 어음의 인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요약 및 결론입니다. RIC 보청기의 형태와 소리 전달 경로에 따른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마이크로폰이 귓바퀴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개 및 갑개의 공명 효과를 반영할 수 없어서 좋은 음질을 제공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환기구의 직경이 커서 음향 피드백 제어 시스템의 작동을 극대화해야 하며 이로 인해 어음의 인지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보청기 착용 시 수화기를 일정한 곳에 삽입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음질 및 음량이 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안경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을 때 보청기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째, 직경이 큰 환기구로 인해 본인의 목소리가 울려서 들리는 현상이 적게 나타납니다. 여섯째, 스마트폰과의 연결이 원활합니다. 그러므로 스마트폰의 영상 시청 등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청력이 비교적 좋은 경우 또는 스마트폰의 영상 시청을 많이 하는 난청이는 RIC 보청기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환경, 특히 소음하에서의 대화음 청취에는 고막형 보청기에 비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막형 보청기의 형태와 소리 전달 경로에 따른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마이크로폰이 웨이도 입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개와 갑개의 공명 효과를 잘 반영할 수 있어서 좋은 음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환기구의 직경이 작아서 음향 피드백 제어 시스템의 작동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음의 인지 또는 잡음 환경에서의 대화음 청취가 RIC 보청기에 비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청기 착용 시 수화기를 일정한 곳에 삽입할 수 있어서 음질 및 음량의 변화가 없습니다.
넷째, 안경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을 때 보청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고막형 보청기의 경우 현재까지는 스마트폰과의 연결이 원활하지는 않아서 동영상 시청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막형 보청기는 다른 보청기에 비해 음질이 좋으며 스마트폰의 동영상 시청을 제외하면 다양한 환경에서의 대화음 청취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청기의 형태를 선택할 때는 청력 손실의 종류, 정도 및 형태, 대화음 청취 능력, 음질, 생활 환경 등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보청기의 선택, 어떤 형태의 보청기가 대화음 인지에 좋을까 였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다소 어렵고 지루한 내용임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